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첫 아파트가 이 제목이었는데 앞에 파트는 이제 강의가 다 마무리됐고요. 뒷부분 핀테크의 미래 부분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핀테크의 미래 부분은 총 4가지의 챕터로 제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핀테크 기업들의 현황과 그 다음 기존 금융권의 대응, 그리고 빅플러 시대에 대한 얘기, 플랫폼 독점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존 금융권의 대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이 출범됐다라는 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전략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도 얘기해 보고요. 토스라는 회사를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사례를 제가 좀 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철학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시작된 지각변동이라고 뭐가 바뀌고 그런 거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은행, 이게 무슨 말인가 볼까요? 위비는 줄고 써니는 사라지고, 이 위비가 뭔지 써니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그래도 들어봅시다. 챌린저 뱅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그런 얘기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챕터,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은행,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2017년 4월 3일은 한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금융 쪽에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처음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희한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해에 7월에 카카오뱅크도 문을 열었습니다. 카카오뱅크 7월 27일이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당시의 기억을 한번 잘 되살려보면 지금 영상이 하나 나오고 있을 텐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어떤 금융 플랫폼 형태다 보니까, 이런 금융 플랫폼이 국내에서 시작된다고 여기저기 광고도 많이 보였고, 특히 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이 기존의 은행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영상처럼 마케팅 광고인지 이게 뭐 공익적 교육인지 좀 헷갈리는,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게 시도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핀테크라는 것은,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의 물결이 막 시작된다고 막 들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한테는 금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그 전에 여러가지 이 핀테크 분야에서 여러가지 다른 서비스가 많았었지만, 이런 K뱅크 같은 새로운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은행이 탄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자 그런 이벤트였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보시면 K뱅크가 기존의 인터넷 은행이 아니었던 은행들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주는 영상을 보시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탄생은 적절한 시기에 기업과 금융당국의 요구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물이었을까요? 영상은 요걸 끊겠습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시도는 총 3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죠. 최초의 시도는 2001년에 이미 시작됐는데, 2001년이면 굉장히 빠른 거죠. 우리나라 참 이런 거 빨라요. 보면 당시에 SK텔레콤, 들으면 딱 아는 대기업들이죠. 롯데,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은 조금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안철수 연구소 같은 벤처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당시에는 제도적인 장벽이나 금융 서비스를 위한 전산 인프라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정부의 의지도 다소 좀 미온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시도를 언제 했냐면 2008년도. 이때가 딱 스마트폰이 발명된 직후입니다. 그죠? 이때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은행법까지 개정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도입을 시도했으나 당시에도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하고 기존 은행권들에서 은행들의 성장성 둔화의 문제, 그리고 모바일 채널 등의 중요성들이 부각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막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실제로 2015년 6월에 금융위원회의 발표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공식화됐다고 합니다. 3-4번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 3-4번 좋아한다는데 3-4번의 미덕인지 모르겠지만 3번씩이나 시도를 해서 결국은 성사가 됐습니다. 자체적인 필요성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글로벌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빠른 변화에 대한 위기감도 한몫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때 중국의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같은,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위뱅크가 텐센트 거고요. 오른쪽이 마이뱅크라고 하는 게 알리바바 건데, 이런 회사들도 중국에서 이미 플랫폼 기업들이 2015년도에 아마 이 회사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이때는 아예 출범을 했거든요. 이제는 국내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핀테크라는 새로운 시류에 대한 관심과 영향이 커지던 시점이 이 시기하고 맞물리는 것을 보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나 기업들의 사업 비전 측면에서도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시작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선점의 기회와 혜택도 크게 예상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KT와 카카오가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예비인가를 받았고요. 2017년 사업 개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K뱅크는 시장에서 파괴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평가되기는 어렵지만 카카오는 속칭 카뱅이라고도 불리면서 상당한 이슈가 됐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영사가. 이 카카오뱅크는 엄청나게 실적이 보시면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큽니다. 사실은 이렇게 급성장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에피소드를 하나 좀 들려드리자면, 제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직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고 사용하신 분도 계실 건데,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에 들어간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라고 있죠. 캐릭터 디자인 카드에 이게 완전 대히트를 쳤습니다.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가지고 이게 신청한 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신청 수량을 제작해서 전달하는 그 공장이, 제조 공장의 생산량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특히 제조도 제조지만 포장을 해서 보내잖아요. 우리 카드 오프라인으로. 그게 엄청나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당시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최소 한 달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2-5달 가까이 돼가지고 한 달 반 만인가 저걸 받았는데 대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한 달이라도 좀 지키려고 해당 제작 공장에서, 그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상관없는 그 포장하고 상관없는 계열사, 다른 계열사의 본사들부터 해가지고 계열사 직원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주말에도 막 전부 수작업하고 난리를 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바로 그 회사 다녔거든요. 제가 당시에 주말에도 나가서 이 포장했는데 막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뱅크가 어마어마하게 히트쳤다는 것도 방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위비 줄고 써니 사라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막 현실화되고 더 이상 핀테크 도전을 구경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던 은행권에서 변화와 대응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메이저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이었고, 이름 서비스 이름 위비뱅크라고 했어요. 우리라는 말 위하고 벌하면 이제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어쨌든 위비뱅크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의 모바일 전용 은행 앱을 출시했는데, 출범 초기에 24시간 365일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위비 라디오부터 위비 플랫폼 안에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다 탑재한 새로운 모바일 인터넷 뱅크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로 그렇게 만들면서 다양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점의 이점을 통해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죠. 그런 걸 통해서 한동안 좋은 평가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1등이었어요. 당시에 1등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위비뱅크는 출시 시기가 2015년 5월이었습니다. 2017년에 K뱅크, 카카오뱅크가 출시가 이루어진 걸 생각해보면 한 2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일찍 시작한 우리은행이 선점 전략에 대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한 거예요. 되게. 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써니뱅크를 2015년 12월에 만들어냈고요. 국민은행은 리브, NH농협은 오런뱅크라고 이름이 나왔고요. 기업은행은 아이원뱅크, 하나은행은 원큐. 이런 모든 이런 시중은행들의 모바일 뱅킹 플랫폼이 2016년을 채 넘기지 않고 다 출시됐습니다. 막 줄줄이 나온 거죠.
이들의 출시 시기가 왜 그랬는지 말하지 않아도 감이 오실 겁니다. 2015년도 이후로는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언제 나올지 대충 감이 잡혔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선점을 빨리 노리는 겁니다. 당시 각 은행들이 자신들의 서비스 차별점에 대한 홍보를 막 이렇게 자료를 막 냈어요. 홍보를 막 찾아보면 초기에는 전체 서비스 중에서 특정 서비스들에 대한 모바일 특화 전략을 어필하거나 기존의 서비스에서는 필요 없었던 모바일에 맞춘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노력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던 사업 방식을 외부 영향에 맞춰가지고 트렌드에 맞춰서 변신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고와 시행착오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행권들의 모바일 플랫폼 전략은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면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는 초기에 공격적으로 막 추진했던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급하게 감소됐죠. 그러면서 서비스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비 오토론 같은 모바일 특화 대출 상품들, 자동차 대출 상품이 있어요. 이것들은 기존의 자동차 대출 서비스하고 채널만 다를 뿐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함께 플랫폼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사례로 신한은행에서는 아예 모바일 통합금융 서비스 전략으로 변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써니뱅크라고 처음에 공들여서 만든 거죠. 이걸 아예 폐지해버리고 새로운 플랫폼인 신한솔이라는 걸로 아예 바꿔서 출시했습니다. 어떤 전략이 어떤 결정이 더 효과적일지 더 잘한 결정일지는 아직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전후해가지고 일어났던 이런 기존의 은행권과 금융권들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객에 대한 관심이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예민해져 간다는 점 같습니다. 금융업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서비스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하면서는 그렇지 못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는 걸 지금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뭐 흔히 말하는 불편한 진실이라고도 하죠.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토스뱅크가 이제는 뭐 토스뱅크가 만들었습니다. 토스뱅크의 대표로 예정돼 있던 홍모 대표님께서는 토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본인도 뭐 기업인이고 뭐 잘 나가는 분이긴 하지만 어느 누가 돈에 대한 계획이 없고 돈에 대한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분도 은행에 대출이라는 걸 받으러 가봤더니 너무너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는 그 반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서 서비스를 기획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느낀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 굳이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불쾌한 경험을 안 하게 고객들이 안 하게 할 수 있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 물론 말처럼 쉽진 않죠. 서비스라는 게. 어쨌든 새로운 플레이어들, 경쟁자들이 고객에 대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서비스를 출범시키겠다고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기존 금융권들이 그 전과는 다른 방향과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먼저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도록 변화를 찾는 과정들에서 기존 은행권들의 변화 과정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챌린저뱅크라는 말이 있어요. 챌린저뱅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이외에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하나 또 생겼죠.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원래 도전했던 도전자들 토스가 제일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키움이라는 기업이 있죠. 키움 증권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키움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컨소시엄으로 또 들어왔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뭐 자세한 얘기는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합니다만 과정이 별로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 않았던 탓에 키움은 결국에는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고 은행 설립을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토스는 두 번째 도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토스뱅크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토스뱅크를 오픈한 이후에 인터뷰 기사들 쭉 찾아보면 여기에 대표자이신 이승건 대표가 습관처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토스뱅크를 챌린저뱅크로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챌린저뱅크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한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이런 챌린저 뱅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챌린저 뱅크라고 해외에서 쓰는 용어인데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이 용어가 어떤 건가? 제가 간단히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핀테크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새로운 은행 제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 제도가 바뀐 거예요. 기존의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태계에 경쟁을 좀 촉발시켜서 우리가 보통 이런 촉매 역할을 한다고 하죠. 뭐 매기 효과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촉발시켜 보겠다는 목적으로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게 은행업 라이센스를 좀 별도로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한 겁니다. 은행업의 라이센스 요소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최소 자본금 규제거든요. 돈을 갖고 온다 이거. 돈이 있어야 은행 할 수 있지 않냐. 은행이 돈이 없어서 부도나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적 필요 자본금이 1,000억입니다. 사실 1,000억 갖고도 사실 할 수 없는데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르죠. 500만 유로랍니다. 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6, 70억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적죠. 한국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본금으로 은행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신용사업이나 신용카드 사업이나 결제사업은 더 적게 줍니다. 거기에다 더더욱 적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예 그게 또 더 줄여가 100만 유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은행들도 허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대폭 완화된 라이센스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은행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Small Specialized Bank를 해가지고 SSB라고도 하는데 영국에서 쓴 용어예요. 소규모 특화은행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해석하는데 이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사업의 규모하고 성과를 늘리면서 이게 점점점 성장을 해서 챌린저 뱅크라는 이름으로 막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영국의 레볼루트나 몬조나 아톰뱅크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뭐 더 많은 은행들도 있어. 스털링뱅크라는 데도 있고 이런 은행들이 많이 사례로 소개되죠. 이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 처음의 시작이 자신들의 특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차 서비스 영역을 넓히게 되고 기존 은행 못지않은 규모의 사업으로 성공하는 방식인데 몇몇 사례를 한번 하나씩 볼까요? 레볼루트 같은 경우는 송금하고 환전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걸로 시작해서 은행이 되는데 현재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게 20년도 기준인데 전 세계 핀테크 기업 중에 26등을 했습니다. 제가 제 강의에서 가끔씩 나오는 핀테크 100이라는 그 자료에 나온 순입니다. 그만큼 성장했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레볼루트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영국 회사인데 굉장히 글로벌하게 사업 잘합니다. 이 회사. 몬조라는 은행도 있어요. 몬조는 또 특히 희한하게도 선불카드 서비스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이렇게 카드 가지고 카드 사업하다 은행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불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토스는 뭐 좀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시작해서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로 확장돼 가는데 여기도 희한하게 또 이 몬조는 아까 26등이 다음으로 27등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영국에서는 아닌데 다른 나라 브라질 사례로 누뱅크를 제가 또 설명드렸는데 이 회사는 또 어떤 거냐. 자, 이 회사가 한때 이런 적이 됐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막 핀테크 스타트업 누뱅크 4억 달러 투자받으면서 데카콘 등극이라 되어 있는데 데카콘이 뭐냐면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유니콘 기업에 곱하기 10이 되는 10배 되는 한국식 표현을 하면 1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지는 환율로 따지면 이전 13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기업 가치를 가지는 비상장 기업이었던 거예요 한때. 그러다가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21년 12월에 결국에는 상장을 합니다. IPO라는 게 상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요. 이 회사는 20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16위의 핀테크 기업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잠재력을 가진 핀테크 기업이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는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회사만으로도 머리에 몇 개 떠오르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나는데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회사들이 은행 서비스를 직접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규제도 있고요. 시장 환경에서도 아직은 도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이 챌린저 뱅크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 뉴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4년도에 2월 초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신 분 계실 건데 제가 강의 시간에 얼마 전에 강의 시간에 제가 직원들이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뉴스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뉴뱅크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랜딧, 루닛, 3.3, 트래블 월렛, 현대해상 뭐 주축 컨소시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큰 규모까지 아직 성장 안 한 핀테크 기업 중에 스타트업들이 연합을 해서 은행을 하나 만들어요. 네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듭니다. 어떤 성향이 어떤 특징을 가질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서비스 아직 다 기획이 안 됐으니까 스타트한다고 시작한다고 이름을 가칭 뉴뱅크라고 해서 조만간 예비인가 신청을 한답니다. 엄청난 뉴스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토스가 토스뱅크를 챌린저뱅크로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토스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의 송금, 전화번호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그들이 이제 뱅크란 말을 더하게 되고 그들이 성공한 은행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한국 최초의 챌린저 뱅크라는 수식어를 쓰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본금은 일반 영국의 챌린저 뱅크보다는 훨씬 많이 가지고 시작했죠. 그 차이가 어떤 과거의 과정에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제발 제가 수업 시간에 사례를 드는 해외 사례처럼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본 강의에 요약을 좀 할게요.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2000년대 초부터 시도가 있었으나 3-4분이 됐죠. 2017년도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순으로 출범됐고 현재는 토스뱅크까지 3개가 있는 거죠.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전후해서 기존 은행권들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요. 고객을 중심으로 금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 거죠. 국내의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지향점인 챌린저뱅크는 한국에서도 한 번쯤 검토해볼 만한 소재고, 사실은 제가 이 강의 시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2023년도에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챌린저뱅크입니다. 지금 올해도 많이 나오고 있는, 2024년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이상입니다.